네, 오늘 민주당의 긴급조치 세대, 우리가 흔히 긴급조치 세대라고 하면 73학번부터 79학번을 얘기합니다. 79학번까지 긴급조치 세대의 국회의원 일동이 민주주의와 민생,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잡고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부활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국정원 사태와 최동호 검찰총장의 사태 상황을 보면서 저희는 새로운 정보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의 입장 표명과 발언은 도저히 저희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구시대의 태도와 생각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이 바로 현실화되는 것 같은 저희들의 큰 걱정을 담아서 오늘 27분의 민주당 긴급조치세대 국회의원들이 뜻을 담았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시급한 민생이다. 긴급조치 시대를 보낸 우리들은 작금의 현실에 비통하고 우울하다. 유신과 권위주의 시대의 부활, 음습한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환생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어제 3다 회담과 오늘 국무회의 발언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에 대해 대통령은 불통으로 답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방통행, 노로 대통령만 옳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나 국민은 분노하고 우려한다. 돌연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국정원의 당당한 모습에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귀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인 사찰, NLL 대화록 폭로, 최근 검찰총장 의배 공작 의혹 등이 바로 그것이. 우리는 역사 저편에 넘어간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환생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장외를 고집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기문란의 주범 국정원의 정치개혁에 그 어떤 진실을 철저히 밝힐 의사가 있는가? 관련자 처벌과 재벌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인가? 만약 대통령이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며 국정원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왜 모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민생 외면 우려, 그것은 환영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야말로 을지로위원회를 필두로 연일 민생 현장 곳곳을 누비며 의뢰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왜 또 모르는가?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일은 약속한 경제민주에 대한 대대적인 후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시급한 민생이다. 우리는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우리 국민과 함께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것을 외면하면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 2013년 9월 17일 민주당 긴급조치세대 국회의원 일동입니다. 한마디 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응? 우리
예, 저희들이 대학 시절 때 긴급조치 사호가 있었고 구호가 있었습니다. 긴급조치 사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청학년 사건이었고요. 긴급조치 구호는 박정희 정권의 그 말기를 사실상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유지해왔던 장치였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러한 위헌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했던 박정희 정권의 환생을 다시 보는 듯해서 저희들은 정말 소름 끼치고 이제는 우리가 전면적인 투쟁의 깃발을 다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싸워야 된다면 싸울 겁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시절에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싸웠듯이 우리는 또 싸울 겁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집니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허구였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을 잡고 나갈 겁니다. 예, 유승입니다. 저는 7, 8학번입니다. 저희 긴급조치 세대라고 불리웁니다. 어제 3자 회담을 끝난 이후에 의총 현장에서는 우리 70년대 학교를 다녔던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비통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김한길 당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하는 그 자리가 마치 현재가 과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히 여성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기대는 있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려면 현재와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한 민생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전의 독재 시절에 늘 야당은 민생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에 매여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오늘 3자 회담이 끝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은 이제 천막 당사에서 천막에서 장외 투쟁할 명분이 없다. 야당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장외 투쟁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연실색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내지는 절반을 그래도 같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야당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야당의 존재를 당리당략,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이익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재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야당을 당리당략에 얽매여 있는 이해관계 집단, 이익집단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독재정치를 미화하고 독재정치를 합리화했습니다. 저희는 최초의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대통령으로서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저희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은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민주주의가 있어야만이 민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를 외면